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은 거부할 수 없는 맛, 단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의 달콤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디저트의 단맛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단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양소에서 단맛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맛에서 얻어지는 포도당은 신체 활동을 위한 기초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당은 대부분 식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된 생체 분자로 당류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사실 탄수화물을 직접 맛을 보면 단맛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단맛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당이 채소의 단위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녹말은 다당류입니다. 다당이란 여러 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전분과 함께 식이섬유, 식물을 이루는 셀룰로스, 헤마이셀룰로스, 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과 전분의 분해 중간 산물인 덱스트린도 다당류에 포함이 됩니다. 다당의 경우 대부분 단맛이 안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당이 분해되어 이당이나 단당이 되는데, 이당류나 단당류의 경우 대부분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단당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포도당과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당류에는 자당과 유당, 그리고 메가당 등이 있습니다. 설탕이라고 부르는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이며, 유당은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결합된 이당입니다. 그리고 메가당은 포도당 2개의 분자가 결합된 형태로 엿의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당의 경우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하여 흡수가 가능한 단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당의 경우에는 소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대부분의 다당은 전분류입니다. 전분은 곡물이나 감자 및 근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들입니다. 전분의 경우 침에 분비되는 아말라제에 의해 녹말을 덱스트린이나 메가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밥이나 감자를 입안에 넣고 씹을수록 단맛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아밀라제가 밥이나 감자의 녹말을 분해하여 이당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녹말과 달리 셀룰로스, 헤마이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분해 가능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당으로 분해하여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당류를 먹더라도 이당이나 단당으로 분해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초식동물의 경우 셀룰로스나 헤마이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식동물이라도 이런 형태의 다당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초식동물에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룰로스나 헤마이셀룰로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을 합니다. 초식동물의 위장에 사는 미생물에는 셀룰레이스 혹은 셀룰라제를 갖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 셀룰로스를 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즉,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당을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셀룰로스를 완전히 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식동물의 경우 위장의 길이가 매우 길 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경우에 4개의 위를 거치면서 장시간에 걸쳐 소화를 하게 됩니다. 녹말에 비해 셀룰로스의 분해가 어려운 것은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셀룰로스의 분자 구조는 일반적으로 일직선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으면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녹말의 경우 격가지가 많은 형태로 겹쳐 있어도 가지 부분을 끊으면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이라고 부르는 식이섬유는 체내의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소화되지 못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룹니다. 검은 셀룰로스, 헤마이셀룰로스, 팩틴의 탄수화물과 니그닌 성분이 결합된 형태로 증점제나 유화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액상의 점도를 조절하거나 물과 기름을 쓰는 용도로 아라비아 검이라든가
구아검, 알긴, 아가카라기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에서 포만감을 유발시키고 배변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장내 통과 속도를 정상화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며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매우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검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단맛은 밀에 있는 단맛 수용체에 의해서 감지됩니다. 단맛 수용체는 TAS1R2, TAS1R3의 E형 단백질의 복합체로 감칠맛 수용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당에 의해 TAS1RS가 반응하여 단맛을 감지하는데 포도당 외에도 단맛을 느끼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즉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단당이 아니더라도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감미제로 많이 사용되는 사카린이나 아스팜탄이 있습니다. 사카린은 단맛 수용체와 결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설탕에 비해 300배의 높은 단맛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맛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되는 에틸렌 글리콜은 맛을 보았을 적에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설탕 분자의 산소 원자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단맛 수용체에서 단맛으로 감지를 하지만은 에틸렌 글리콜은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한 숟가락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식문화에서 디저트를 보면은 단맛이 극단적으로 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경우는 없으신지요? 우리의 쌀 위주의 식단은 식사 중에 단맛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육식과 밀 중심의 서양 식단에서는 단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밀도 쌀과 같은 곡물이지만은 쌀에 비하여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단맛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식사는 단맛이 부족합니다. 설탕이 알려지면서 서양 식사의 부족한 단맛을 디저트로 보상하면서 단맛을 극대화하여 즐기는 식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식사에서 탄수화물, 즉 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당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설탕이 처음 서구에 알려졌을 때 그들의 단맛에 대한 열망은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단맛의 디저트가 식사의 마무리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식단은 밥을 중심으로 반찬을 먹는 형태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밥도 달고 주요 반찬인 김치나 무도 매우 달달합니다. 또한 고추장도 단맛이 강합니다. 우리 식사의 경우 식사 과정에서 충분한 당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저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식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한식으로 식단을 바꾸면은 가장 먼저 다이어트가 됩니다. 즉 당의 극단적인 증가보다 천천히 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디저트를 줄일 수 있으며 혹은 단맛이 강하지 않은 디저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식단도 육식 위주의 서양 식단으로 변하면서 디저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달달하고 달콤한 디저트는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입니다. 디저트가 가까워지면은 다이어트는 저 멀리로 달아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